저 무김치 오늘 깍두기를 담았는데요. 이게 10분 요리에 왜 해당되냐면요. 이 김장 양념을 작년에 가을 김장 양념을 남겨뒀다가 그거 넣고요. 새우젓을 조금 더 하고 미원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무는요. 진한 월동무는 단맛이 많은데 이게 단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에 설탕을 조금 넣고 절였다가 절이다기보다 한 10분 15분 놔뒀다가 양념을 추가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걸 뭐를 넣었지? 그렇게 넣고 김장 양념 넣었더니 그리고 묵은 잘 익은 깍두기 양념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 유산균이잖아요. 그럼 이 맛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깍두기 맛있는 집에 가시면 그 살짝 가져오시면 먹고 요거 여기 넣으면 맛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서 오전에 아까 담았는데 지금요 아주 맛있었어. 바로 먹어도 될 만큼. 김치가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요. 무는 거의 수분이잖아요. 그리고 섬유질은 거의 수분이기 때문에 이 짠맛이 희석이 돼요. 수분이 많은 식재료하고 먹으면. 배추도 수분이 엄청 많잖아요. 원래 절여졌긴 하지만 그 대신에 그만큼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섬유질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섬유질은 장에서 또 10배 이상 부풀 거거든요. 부푼다고 생각하면 그 김치가 짠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섬유질이 장에서 10배로 부풀 만큼 체수분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체수분이 없을 때 그걸 먹으면, 김치를 먹으면 짜잖아요. 그러면 그 섬유질을 부풀려야 하는 장에서 노폐물과 지방을 안고 배출되는 그 섬유질에 물을 줄 게 있다 그러면 없을 경우는 오히려 변비가 되고요. 그럴 경우는 혈중 염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근육을 많이 확보해야, 내 체형에 맞는 근육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때 필요한 수분 탱크 근육에서 가져가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근육이 부족한데 근육에서 또 가져가면 근 손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짠 게 안 좋은 거지. 내 근육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수분을 많이 섭취할 경우 또 문제가 될 게 아니고, 결국 내가 과하게 섭취했을 때 체수분이 뻗긴다는 얘기예요. 근육량을 확보를 하고 수분량을 충분히 하면서 소식을 하면 뺏길 게 없다는 얘기죠.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뭐 소식을 해야 되는 이유,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그래서 영양제 모든 액체류 요즘 증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서 대사 과정에서 다 물하고 희석이 되어야 대사가 되고 이 영양이 공급이 되는데, 수분이 없으면 먹기만 먹고 사용을 못 하잖아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지방으로 다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공급과 대사가 하려면 체수분이 70%가 있을 때 가능한데, 그게 근육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결국 내 몸에 그건 전부 지방과 노폐물로 쌓일 수밖에 없고요. 장기들은 수분도 없는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포들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속노화로 가겠죠. 그래서 적게 먹고 그 전부 제품들이 끈적하고 알약도 농축됐잖아요. 그 물이 엄청 필요해요. 약재들, 건강보조식품도 하나에 물 한 컵을 마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근육을 위한 수분만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 이게 중장년으로 근육이 감소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수분이 많은 제가 이걸요 50도물에 세척을 했거든요. 해조리하고 저는 버섯류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장 소금으로 저장된 건데요. 그럼 짜잖아요. 짜고 수분이 일어요. 원래보다. 그래서 까실까실하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런데 50도 물을 이만큼 같은 동량을 뜨거운 물을 넣으면요. 이 수분을 확 흡수하고 노폐물 다른 걸 내보내면서 이게 부드러워져요. 질긴 그런 맛이 없거든요. 진짜 부드러워요. 해조류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제가 미역도 마찬가지고 엄청 부드럽니다. 그러니까 내장류도 이렇게 수분을 입혀서 먹으면 그렇게 질기지 않을 것 같은데 내장도 다 수분이 빠져서 질긴 것 같거든요.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게 해조류 이게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당에 들어가면 노폐물 배출하는. 저는 이런 걸 많이 먹으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 전 너무 질긴 게 싫은데. 그래서 이걸 뭐 해 먹지? 비빔밥 해먹으면 좋겠네. 비빔밥에 된장국 곁들여서 비빔밥 하면 되겠다. 국수에 계란국을 곁들여나. 국물이 없는 음식에는 국을 곁들여 먹으면 체수분 소실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 고춧가루나 이런 양념들도요. 제 김장 양념도 제 50도 물에 그 다신 물을 끓이고 나서 다 양념을 했거든요. 그러면 양념의 향이 다시 신선해져서 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지금 살짝 전자레인지 데운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생선조림, 해산물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된장이 들어가야 이런 생선 같은 데는 해독도 되고요. 비린내 잡는 데는, 냄새 잡는 데는 된장이 최고예요. 이 된장의 활용도 저속노화 항노화 식단에 된장을 넣어요. 된장 전통 발효식품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수분이 많은 무랑 고등어, 생선도 구워 드시면 건조한 식품이니까 가능하면 조림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이렇게 고구마 줄기, 무 이런 거랑 원래 옛날에 다 탕으로 다 먹었잖아요. 매운탕 이런 식으로. 채소와 합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게 국물도 먹고 하니까 이게 먹을 때 단백질이 많잖아요. 고등어가. 그래서 이 소화될 때 대사 과정에 수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와 졸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 양념을 이렇게 끼얹으면 된장을 섞으면 왜 추어탕에도 된장 넣고 육개장에도 된장 넣고 대부분 이렇게 탕으로 끓이는 데는 대부분 된장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뭔가 빠졌다 싶으면 갈치조림, 생선조림에 모든 데 다 생선조림에는 다 들어가요. 생선조림에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양념을 50도 물에 전자레인지에 물을 금방 데워지잖아요. 그걸로 양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향이 풍성하게 한 다음 끼얹으면 이게 이 고등어도 50도 물에 어제 해동을 한 거거든요.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조리해서 먹으면
저속노화, 역노화 식단이 됩니다. 10분. 어디서부터가 조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물을 전자레인지에 다 가열을 했잖아요.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끓이면 10분만 해도 충분하죠. TV에 보면 전부 준비 다 해놓고는 10분 요리, 5분 요리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집에서는 그래 손질 방법을 루틴을 만들어 두면, 요리 루틴을 알면, 그리고 양념 베이스를 만들어 두면요, 10분 요리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양고추, 대파 같은 거는 냉동시켜 놨다가 쓰시면, 많이 사와서 저렴할 때 그러면 아주 유용하죠. 청양고추, 대파, 쪽파 이런 건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가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요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념을 쭈루루. 아, 맛있겠다. 오늘 포스트 10분 요리 포스트는 여기서 끝을 낼게요.